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합니다.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국산 K2 전차를 기다렸다가 사자. 한국산 K2 전차는 이제 필수품이다. 최근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되자 이제 K2 전차도 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게서 한국산 무기를 하루라도 빨리 주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에게서 도입한 T-50TH 버전의 전술 인문기를 경전투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FA-50 블러기십 버전의 전투기로 캄보디아 고지 탈환 작전에 사용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해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최신의 함정인 푸미폰 아둔 야대참 한 척을 동원해 캄보디아 해군의 발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F-16과 T-50TH에 장착해 사용한 KGG도 놀라운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태국은 공군과 해군에서 한국산 무기로 큰 효과를 보았지만 중국제 전차 VT-4가 연이어 자폭하면서 태국 육군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에 지금 태국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도 빨리 한국산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로비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산 무기들을 도입했지만 이번 실전에서 당하는 참사를 보고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태국이 나서자 인근 국가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육군은 폴란드제 PT-91M 펜데카르 전차를 2030년대 중반까지 운영하고 그 시점에 펜데카르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한국의 K2 블랙팬서와 티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처럼 정글과 연약 지반이 많은 지형에서 55톤대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수압식 현수 장치를 통한 자유로운 자세 제어는 K2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이 때문에 K2 전차는 동남아 지형에 가장 최적화된 서방제 전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티르키의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형제 전차입니다. 티르키예는 같은 이슬람권 국가라는 문화적 유대감을 앞세워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정치적 종교적 카드를 쥔 알타이는 K2의 가장 위협적인 라이벌이라는 것입니다. 티르키예는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의 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사우디, 오만 등의 국가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 정부와 방산업계는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시작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는 독일산 부품 공급 차질에 전차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되어 왔으나 한국산 파워팩 채택과 2025년 신규 공장을 가동하면서 드디어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티르키예에서는 드디어 자국산 전차를 개발했다는 국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티르키예 민영 방송사 베야즈 TV에서는 알타이 전차의 양산과 인도를 기념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는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제 뒤로 알타이 전차가 보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메테 야라르 씨, 알타이 전차가 참 먼 길을 돌아왔죠? 오늘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이름이 뉴 알타이, 새로운 알타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냥 알타이가 아니라 뉴 알타이입니다. 초기 알타이와 지금의 알타이는 외형상 큰 차이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볼륨을 조금 높여주십시오. 처음 시작은 엔진 문제였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전차를 수출하려고 할 때 금수 조치, 그러니까 수출 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차에는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에 엔진이 있죠. 지금은 한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엔진의 냉각 시스템, 엔진을 식히는 시스템은 원래 독일산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가 한국 엔진용 냉각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서 한국 측에 보내고 그 냉각 시스템을 다시 한국 엔진에 장착해서 수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 전차에는 수출을 방해할 만한 통제 대상이나 라이선스 제약이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전 세계에서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내려고 하는 유일한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엔진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전 세계의 엔진 제조업체가 몇 안 되니까요. 포신도 다른 나라에서, 장갑도 다른 나라에서 사오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65톤짜리 전차는 100% 국산입니다. 100% 국산이라는 건 핵심 기술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잘한 부품들은 사온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라이선스 제약이 있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현재 엔진은 어디 제품입니까? 지금은 한국산입니다. 한국산이라는 걸 명확히 해두죠.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T1, 우리가 T1이라고 부르는 구성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엔진 개발을 엄청나게 빨리 해냈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엔진을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엔진을 구매했고 초도 물량 100대분 엔진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엔진들은 사용될 것이고 일부는 예비용으로 남겨둘 겁니다. 전쟁 중이나 그 후에 고장나면 교체해야 하니까요. 2027년부터는 완전히 국산 파워팩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순간의 가치를 아셔야 해요.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 방송에 나온 튀르키예 군사 전문가 메테 야라르는 알타이 전차가 100% 튀르키예 기술이라고 말했지만 앵커는 정확하게 엔진이 한국산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시청자들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메테 야라르가 슬쩍 엔진까지도 튀르키예산이라고 포장하자 튀르키예 네티즌들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숨겨진 나라입니다. 차량 번호판 코드는 82입니다. 엔진이 한국산이고 100% 국내 생산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아하하하, 거짓말쟁이의 촛불은 켜기도 전에 꺼져버렸네. 저 빌어먹을 자식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웃고 있네. 한 튀르키예 트위터는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알타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사실상 한국의 K2 전차를 그대로 복제한 것입니다. 엔진 또한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전기차 토그는 독일 보쉬 엔진을 사용하는 이탈리아 자동차일 뿐입니다. 폴란드도 K2 전차를 사용하지만 얀 소비에스키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은 K3 전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한국 기술을 이전해서 수출 시장에서 K2 전차의 파일을 축소시켰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타이 전차는 한국산 엔진과 기술을 이전받아 만들었지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55톤으로 가볍고 기동성이 높은 반면 알타이는 65톤으로 무거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의 지반이 약하고 밀림이 많은 곳에서 알타이 전차는 무거워서 다리가 무너지거나 진흙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알타이는 자유로운 자세를 제어하는 IS 유수압식 현수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장전하는 방식이기에 자동 장전으로 분당 열발을 쏘는 K2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의 알타이를 K2의 설계를 참고한 덩치가 커진 변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이미 한국군에서 수백 대가 운영되어 결함이 수정된 완성형 전차이고 특히 폴란드 수출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알타이는 이제 양산을 시작하여 아직 성능을 증명하려면 멀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K3를 개발하고 있고 드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12월 말 한국 육군의 주력 전차 위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사격 훈련 중인 K2 전차 포탑 위에는 대드론 방어 케이지, 이른바 코프 케이지가 장착될 때 있었습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슷하게 케이지를 씌운 전차들이 목격되었으나 방어도 힘들 뿐더러 제대로 공격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에 씌워진 케이지는 달랐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케이지는 용접된 금속 프레임과 메쉬 패널로 구성된 직사각형 격자 구조입니다. 포탑 지붕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어 FPV, 드론이나 드론 투하 폭발물이 직접 포탑 상부를 타격하는 것을 막거나 조기 폭발을 유도하는 목적의 설계로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포의 상하각 조절, 포탑 회전, 그리고 자동 장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동력과 빠르고 정확한 공격력을 유지하면서도 드론의 공격에 방해해야 하는 형태의 방어 케이지라고 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한국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11월 30년 만에 신형 레오파드 2A8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장갑과 시스템을 추가해 무게가 무려 70톤에 육박하여 진흙탕이나 연약한 지반에서 취약하고 무엇보다 FPV 드론이나 자폭 드론의 상부 공격을 방어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2,900만 유로, 약 430억인데 저렴한 드론 한 대에 430억 원이 바로 날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조차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며 너무 늦게 나온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한국산 K2를 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독일의 한 군사 채널에 K2 블랙팬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폴란드가 K2 전차 1차주 물량을 빠르게 받고 있으며 폴란드가 만들고자 하는 K2PL에는 더 강화된 능동 방어 시스템이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독일의 네티즌들은 이같이 놀라운 평가와 식견을 나타냈습니다. K2를 레오파드 전차의 저렴한 대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규모 이경제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론 우호적인 북쪽 이웃 국가 덕분이죠. 농담입니다. K2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전차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장갑이 약하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중전차들이 격파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것이 생존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 대응을 위해 설계된 개량형 PL 버전은 이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2는 여러모로 우수합니다. K2는 레오파드보다 한 세대 앞선 전차입니다. 55톤으로 더 가볍지만 최신 방어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레오파드 3조차도 55톤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60톤이 넘는 전차는 냉전 시대의 개념입니다. 게다가 K2는 자동 장전 장치와 능동 형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드래곤이 14 훈련에서 K2는 늪지대와 험난한 지형을 손쉽게 주파하는 반면 레오파드는 자주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의 신속한 군사력 증강을 축하합니다. K2는 독일이 레오파르트 2를 충분히 빨리 공급하지 못하고 기술 이전에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최선의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에이브람스나 챌린저2 같은 다른 서방 전차 모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몇 가지 단점을 드러냈기에 폴란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웃 국가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한 독일의 네티즌은 폴란드가 정말 잘했다고 응원하면서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의 최신형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표범은 그냥 뚱뚱한 고양이일 뿐이야. 폴란드 제3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로켓이 폴란드에서 생산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손을 들 생각을 하는 그 누구에게도 매우 분명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이 체계의 제조국이 됩니다. 발사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그에 사용되는 로켓 자체도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K39 천무 로켓에 역대급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30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현지에서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 미사일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는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파벨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겸 전략경제협력 특사가 참석했습니다. 코시니악 폴란드 국방장관은 계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야망이었던 것, 바로 우리 정부의 목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 부문에 있어 독립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기업과 한국 기업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WB 일렉트로닉스는 드론 생산에 있어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폴란드 브랜드이며 오늘부터는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미사일 생산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기술 이전과 생산 라이선스, 그리고 생산의 독립성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최대 8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CZR-080 정밀 유도 로켓 무려 10,000발이 2030년에서 2033년 사이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11월 1차 이행계약 5조 3,570억 원, 2024년 4월 2차 계약 2조 2천억 원에 이은 이번 3차 계약의 규모는 5조 8천억 원으로 최대입니다. 호마르 K형 로켓 1만 발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데 폴란드는 기술 이전을 통해 미사일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도 이번 계약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갈수록 공고해지는 유럽 방산 블록화를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유럽 밖에서 완성품을 사오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하거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미사일은 법적으로 메이드 인 폴란드가 되어 EU의 무기 구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포즈난, 브로츠와프, 고르주프 등 각 도시들은 이 역대급 로켓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경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천무 미사일을 구매하는 유럽 판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역내 생산 무기 구매를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은 유럽산 타이틀을 가질 수 있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인근 나토 회원국으로의 수출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결국 유치에 성공한 도시는 폴란드 서부에 위치한 고르주프였습니다. 고르주프는 인구 11만 5천 명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으로 먹고 살던 도시인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독일 국경과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동서로 잇는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어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물류 창고 및 생산 기지로 꼽힙니다. 고르주프 산업단지 내 약 35만 평부제 공장이 들어서며 수백 명의 숙련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르주프 야채급 보이치츠키 시장이 이를 황금열차에 비유했습니다. 고르주프 지역방송은 보이치츠키 시장의 연설과 함께 이번 계약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우리 시의 지난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곳은 140억 주어티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호마르 미사일 발사대용 로켓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입니다. 고주푸시에 건설될 공장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 우리 시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주푸뿐만 아니라 루부스주 전체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는 일자리를 찾게 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기업과 외국 기술의 결합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우리 고주프의 대학인 야쿠프 파라디스 아카데미와 직업교육센터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와 대학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매우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노하우이며 바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미국 무기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유럽 무기는 아직 성능이나 양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럽 국가들에게 최적의 해답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에스토니아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최전방 국가로 무기의 신속한 보급과 유지 보수가 생명입니다.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이 바로 옆 나라인 폴란드 고르주프 공장에서 미사일을 공급받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도입 결정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선택함에 따라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중시하는 발트 3국 중 나머지 두 나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천무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도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북유럽의 국가들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르주프 공장은 북유럽 국가들에게 하이마스의 대안으로서 확실한 공급 보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현재 K9 자주포, K10 탄약 장갑차를 수출한 루마니아에도 유럽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파전을 벌이는 5조 원 규모의 현지 장갑차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이후에는 유럽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폴란드 호마르 K 미사일 공장 계약 체결은 아랍권 매체들도 긴급 보도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아랍권 국가들이 먼저 도입해서 그 놀라운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무기 수입국을 넘어 자국 내 생산을 먼저 추진하고 있기에 사우디나 UAE가 추구하는 방산 국산화 전략의 완벽한 롤모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EU에서 이번에 236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펀드를 창설하면서 유럽의 방산 강국 프랑스와 독일은 이 자금이 한국 같은 역의 국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바이 유러피안 조항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폴란드가 K2, K9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번 펀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기술 이전과 생산 기지 건설을 통해 한국산 무기를 메이드 인 폴란드, 메이드 인 루마니아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 네티즌은
현지 생산기지가 유사시엔 우리 해외 군수공장이라면서 유사시에는 이 공장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한국과 또다시 5조 8천억 원대 거액의 계약을 하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끈하다. 인도네시아 진상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제 형제의 나라는 폴란드임. 100대 주문하면 한 대 쿠폰으로 공짜로 줘도 되겠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